1400년대 세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주원장이 명나라 태조 아닙니까? 주원장이 그 사람을 참 많이 죽였어요.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권력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죽였는데 그러니까 개국공신들 다 죽인 거죠. 왜냐하면 개국공신들이 자기 사후에 농공 행상을 하면서 반란도 일으키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에서 그 이제 주원장이 그 이제 아들이 장남이 먼저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그 후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면 이제 장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죠. 장손이 이제 주유문인데 그래서 이제 장손한테 물려줬는데 이제 주원장이 죽고 나니까 그 장손이 이제 그 후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면 이제 장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죠. 장손이 이제 주유문인데 그래서 이제 장손한테 물려줬는데 이제 주원장이 죽고 나니까 그 장손이 이제 그 주유문이가 이제 등극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그 삼촌 이제 주체라고 하는 삼촌이 그 주유문을 없애버리고 그 영락제가 됩니다. 이 그림은 꼭 뭐가 같으냐면은 한 50년 뒤에 조선에서 그 단종을 죽이고 수양제가 세조가 된 것과 그림이 비슷하죠. 그 영락제가 이제 그렇게 조카를 죽이고 없애고 등극했는데 정치는 잘했어요. 그 1405년에 이제 그 환관 정화를 이제 등극했는데 정치는 잘했어요. 그 1405년에 이제 그 환관 정화를 이제 그 선장으로 해서 대선단을 꾸립니다.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가요. 해양 원정을 가는데 그걸 정화의 원정이라고 그러죠. 그 정화가 그 끌고 간 선단이 얼마나 막 컸냐면은 그러니까는 뭐 그 당시에는 동력선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범선인데 이 돛을 달고 가는 범선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 또 그 단척이 아니라 여러 척을 끌고 갔다 왔어요. 그 한 거의 100년 뒤에 뭐 서양에서는 뭐 인도라든가 또는 아메리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대항해 됐습니다만은 무려 한 100년 또는 수십 년 전에 가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대항해 됐습니다만은 무려 한 100년 또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명나라 그 영락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위대하죠. 그런데 명나라 영락제는 뭐 그 원정 가서 그 뭐 해외 뭐 그 원정 가서 거기를 뭐 정벌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중국은 원래 그런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좀 달라요. 기미정책이라는 데 그것보다 그냥 형님하고 모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오히려 선물도 주고 거꾸로 그러면 아우 삼세하고 돌아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영락대전이라는 수많은 그런 그 편찬 작업을 하고 이렇게 그 1400년대 초에 영락제가 잘했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뒤로 있는 왕들도 황제들도 1400년대는 비교적 명나라의 정치를 잘했습니다. 조선에서 1400년대는 그 이성기가 건국하고 그 세종을 거쳐서 성종까지 그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죠. 성종까지가 1400년, 그러니까 100년입니다.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 500년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100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세종대왕이 거기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세종대왕이 뭐 훈민정음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정치를 잘했죠. 뭐 과학기술도 그렇고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 서적을 편찬하고 이렇게 해서 농서도 쓰고 이랬는데 그 1453년에
1453년에는 이제 계유정난이 일어났는데, 계유정난이 아까 말한 수양제가 그 단종, 조카 단종을 없애고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조가 되죠. 그 점은 참 문제인데,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세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성종까지 정치는 잘했어요. 그래서 조선 500년에서 가장 초기 100년은 다른 400년들에 비하면 가장 꽃피웠던 시기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그 뒤로 이제 연산군이 들어오면서 이 사화가 시작되죠. 사화는 선비들의 화다, 이렇게 이제 글자인데, 사화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. 그것도 이제 그 연산군 때 시작해서 중종, 인종, 명종, 이렇게 명종까지 쭉 그 대를 이어서 사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의 1400년도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 시대입니다. 가마쿠라 막부가 1300년대에 있었고요. 1400년대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있는데, 무로마치 막부도 잘했죠. 잘했는데, 그 1467년쯤 가면은, 그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가면은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데, 한자로 전국 시대죠. 그러니까 원래 그 막부는 이제 쇼군이라고 해서 대장군이 말하자면 우두머리인데, 각 지역에는 그 영주들이라는데, 그것보다 대명, 다이묘라 그럽니다. 다이묘들이 이제 각 지방 영주를 맡은데, 센코쿠 시대에 들어오면은 한 100년 이상인데요, 센코쿠 시대가. 각 영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. 대명, 다이묘라 그럽니다. 다이묘들이 이제 각 지방 영주를 맡은데, 센코쿠 시대에 들어오면은 한 100년 이상인데요, 센코쿠 시대가. 각 영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. 지방 영주들끼리. 그래서 전국이 이제 피보라가 일어나는.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1500년대까지 쭉 이어져가지고, 거의 이제 1500년 말기에 가서야 1590년쯤 가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해가지고, 그는 통일한 지 얼마 안 되자, 왜냐하면 열심히 이제 싸운 그 무사들, 사무라이들이 이제 어디 칼을 쓸 곳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선 정보를,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그러는데 일으켰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어떻든 1400년대의 무로마치 시대는 그래도 가장 일본이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던가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. 서양에는 이제 1400년대가 그 1445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알판 발명이 있는데요. 요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사에서 최초의 금속알자다,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양이 존중을 했더랬는데,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은 우리 직지신경이 실물로 밝혀진 게 이제 이미 구텐베르크 70년 전에 금속알자로 찍었다는 것이 되어 있고, 그러나 더 먼저 한 200년, 200, 310년 전에 상정고구매문이라는 금속알자본이 있는데,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제 직지신경처럼 실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이 주장하는 것이지 이제 외국에서는 공인을 못 받는데, 어떻든 우리 안에는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여 년 전에 금속알자를 발명했다는 것이 유명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것은 구텐베르크보다 한 70년 전에 직지신체 요절, 직지신경을 우리가 금속알자를 발명했죠.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알자 발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,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경은 가톨릭 사제들만 보는 것이고 평신도는 감히 볼 수 없는 책이었는데, 주지도 않았고 또 줄 양도 없었고 그랬죠. 누가 대량으로 찍는 것이 아니니까 일일이 그때는 손으로 다 썼겠죠. 근데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발명하게 된 것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,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활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도장을 파듯이, 도장은 이름이 넥자니까 넥자만 파는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은
그 옛날에 이제 금속활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예 한 페이지에 가령 뭐 천자다가 천자를 잘못 도장 팠던 것이에요. 예, 그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찍어내는 거죠. 도장 찍듯이.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고 활자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은 이제 구텐베르크가 실수로 그렇게 새기다가 쪼각 나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가 말하자면은 그 문장이 책 한쪽 분량이 쪼개져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알파벳으로.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쪼개지고 나서 생각하니까는 그럴 것 없이 그냥 알파벳을 여러 개를 각각 새겨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묶어가지고 책을 찍으면 어떤가? 그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시작이에요.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만들기가 쉽죠. 왜냐하면은 그 전에 도장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? 한번 찍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. 그건 뭐 어떻게 그놈만 고쳤을 수도 없는 것이고. 근데 이제 금속활자는 알파벳마다 여러 개 쭉 이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또 찍고 다시 또 이제 그 페이지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러니까 문장을 묶어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찍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볼 수 있게 된 거죠. 일반 평신도들이. 그래서 사실은 한 수십 년 뒤에, 100년은 아니고 수십 년 뒤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. 물론 종교 개혁은 루터 같은 개혁가가 있어서 가능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볼 수 있게 된 데서 이건 뭐 그 종교라는 게 굳이 예배가 뭐 사제들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종교 개혁이 가능했고 나중에 이제 루터 개혁 후에는 라틴어로만 찍던 성경을 이제 그 독일어로 찍고 또는 뭐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찍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개신교가 이제 그 후교 가톨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된 거죠. 1453년은 유명한 역사입니다. 우리 한국의 1453년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됐던 그때라면은 서양에서 1453년은 동로마가 멸망한, 그러니까 천년왕국 로마가 멸망한 겁니다. 로마는 이제 이때 멸망한 로마는 서로마는 이미 그 476년에 망했고 1453년에 이제 동로마는 오스만 티르크 대제국한테 이제 멸망한 거죠. 그러니까 오스만 티르크 대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, 그러니까 동로마의 수도를 이제 함락을 했고 그 수도를 이제 이름을 바꿨죠.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이스탄불로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튀르키예 땅이 됐죠. 그래서 동로마가 그때 멸망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그때 어간에 어떤 일이 끝났느냐면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 백년전쟁이 끝났어요. 백년전쟁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잔다르크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종의 미를 이겨서 거둬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죠. 그런데 영국에서는 다시 1455년에 이제 백년전쟁 뒤끝이 이제 내부 내전으로,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이제 두 가문이 백장미, 붉은 장미를 가지고 장미전쟁을 일으켜서 한 30년 갑니다. 그것이 내전이. 그러니까 영국은 1400년대 내내 전쟁한 거예요. 백년전쟁 끝나니까 다시 장미전쟁 한 셈이죠. 그 장미전쟁은 나중에 이제 그 서로 화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백장미나 붉은 장미를 따로 그 가문의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해가지고 내전이. 그러니까 영국은 1400년대 내내 전쟁한 거예요. 백년전쟁 끝나니까 다시 장미전쟁 한 셈이죠. 그 장미전쟁은 나중에 이제 그 서로 화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백장미나 붉은 장미를 따로 그 가문의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해가지고 그 백장미 안에 붉은 장미 또는 붉은 장미 안에 백장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보를 서로 섞어서 이제 화해를 했죠. 그리고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콜럼버스 본인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아메리카인 줄 모르고 인도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거기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콜럼버스의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1492년이고 1498년에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말하자면 개척했죠. 이렇게 해서 1400년대가 저물었습니다.